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2주차 신협회적하약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협회적하약관은 신증권의 사용과 함께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런던 보험자 협회와 로이즈에서 이제 제정을 한 거고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약관들을 참고해가지고 ICC A, B, C 이렇게 세 종류를 제정을 했고, 그리고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에 있어서도 협회 전쟁 약관, 협회 동맹 파업 약관 이런 것들로 독립시킨 협회 약관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ICC A와 B, C 모두 다 사실 제 1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몇몇 가지 면책 위험을 제외하면 ICC A를 선택하든 ICC B를 선택하든 ICC C를 선택하든 제 1조의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어지던 1963년 구약관과 1982년의 신약관은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의 개정, 신버전인 것이고요. 그래서 명칭도 63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일어난 것을 구협회적하약관이라 하고 82년도에 제정한 협회적하약관을 신약관이라고 부릅니다. 협회적하약관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CC A, B, C가 있고요. 전쟁 약관 그리고 동맹파업 약관이 있습니다. ICC C부터 좀 살펴보면 구약관의 단독 훼손 부담보 조건에 동일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상응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음에 열거하는 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 ICC C입니다. 첫 번째가 화재 또는 폭발, 두 번째가 본선이나 부선의 자초, 침몰, 전복, 그리고 세 번째가 육상 운송 연구의 어떤 전복이나 탈선, 그리고 본선이나 부선, 운송 연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체, 뭐 시설물이 됐든 뭐 부두, 항만, 방파제가 됐든 이런 것들과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피난항에서 화물을 내리다가 발생되는 손해, 그리고 공동훼손, 희생손해, 그리고 화물의 투하, 이런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 ICC-C가 되겠습니다. ICC-B는 앞서 봤던 ICC-C가 담보하는 위험에 추가해서 지진이나 하산 분화, 낙뢰 이런 것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갑판 유실이 일어나서 발생된 멸실에도 보상을 하고, 본선과 기타 운송 연구의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 호수물, 강물의 침수로 인해 가지고 물에 의해서 입은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이나 양화 작업을 하다가 이뭐 개별 포장단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파손됐을 때의 위험도 ICC-B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C-A입니다. 전 위험 담보 조건에 상응하는 것인데, ICC-A는 열거 책임주의가 아니라 포괄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자의 면책사항, 그리고 전쟁 동맹 파업에 의한 면책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협회 적하약관의 구성을 쭉 살펴보면 제1조에 위험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에 ICC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C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1조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2조에 공동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쌍방가시 충돌약관, 우리가 앞서 설명을 했던 구협회 적하약관에서도 설명을 했던 쌍방가시 충돌약관이 신협회 적하약관에도 그대로 있고요. 4조, 5조, 6조, 7조가 면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면책, 불량, 불가망 면책 5조, 그리고 전쟁 위험 면책 6조, 동맹 파업 위험 면책이 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ICC-A의 경우에는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 위험이 아닌 나머지 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 이제 보험 기간이 나오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보험자의 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협회 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협회 적하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에 개정을 해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신협회 적하약관이 사용되게 되면 구협회 적하약관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이 보험업계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서 지금 오늘날 현재도 1963년 구협회 적하약관과 82년 신협회 적하약관이 공동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2년에 만들어진 신협회 적하약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보험과 관련된 혹은 국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수용하고자 2009년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협회 적하약관은 독립된 형태이거나 완전히 별도의 것이 아니라 82년도에 만들어진 신협회 적하약관의 개정 버전이다. 쉽게 말해서 구협회 적하약관이 버전 1.0이고 82년에 만들어진 신협회 적하약관이 버전 2.0이라면 2009년도 개정협회 적하약관은 버전 2.1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은 되도록이면 82년도 약관보다 2009년도 개정협회 적하약관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피보험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불명확했던 용어들을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문구들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보험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내용으로 만든 것이 개정협회 적하약관이 되겠습니다. 네, 협회 적하약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ICC-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C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용이 짧아요. ICC-A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래서 4조, 5조, 6조, 7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위험을 보상하는 조건이 ICC-A의 1조의 내용입니다. ICC-B입니다. ICC-B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험자의 보상 범위 이런 것들은 열거 책임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나열하고 있는 방식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다음 사유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 그리고 다음의 사유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멸실 손상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합리적으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첫 번째가 화재 폭발, 본선, 부선의 자초, 교사, 침몰, 전복 그리고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 그리고 물 위의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 그리고 지진, 하산, 분화, 낙뢰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다음 사유에 기인하는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기인한다는 말이 왜 들어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물이 멸실됐어요. 근데 배에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는 화물들이나 배가 전소된 거는 알 수가 있는데 그 화물이 전손이 났다는 것은 불이 났으니까 화물이 전손 났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박이나 화물에 불이 나기 전에 이미 화물이 전손이었다면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초, 교사, 침몰, 전복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을 했어요.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화물이 전손됐죠. 근데 침몰되기 전부터 화물이 없었다면 또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약간 음모론 같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재나 침몰 같은 사건이 하물의 멸실 손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느냐, 정말 다이렉트한 영향을 줬느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예, 다만 그렇게 영향받았지 않겠느냐, 불이 났으니까 화물이 전손된 거겠지, 침몰됐으니까 화물이 전손된 거지 라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다음 사유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공동훼손 희생손해, 투하, 갑판 유실, 해수, 호수, 하천수의 유입, 뭐 그리고 화물의 추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원인이 보이죠. 투하, 화물을 던졌잖아요. 그 던져진 화물, 추락, 그 떨어진 화물, 예. 그 원인과 대상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뭐 추측이나 추정의 영역이 아니죠,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1.1과 1.2를 구분해서 협회적 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ICC-C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열거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ICC-B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지진, 하산, 분화, 낙뢰 이거하고 해수, 호수, 하천수의 침입 그리고 추락손 이런 것들은 ICC-C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보상 범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ICC-C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손해들이 이제 상당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화재 혹은 폭발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을 담보받기 위해서 이들이 화재 혹은 폭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이게 불이 났고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화물이 멸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담보가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불이 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큰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본선의 어떤 자초, 교사, 침몰, 전복, 본선 혹은 부선에 이거는 화물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상태로 내려졌을 때 그 손해가 자초하고 교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있었고 원인과 결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화물이 멸실손상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육상운송 해상보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정말 해상 구간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구간에서 이 육상 구간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본선에 적재하기 전 그리고 본선에서 양육한 후에 발생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이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운송 구간을 커버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타 물체와의 충돌,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다만 좀 이런 건 있어요. 그 항해 중에 선박이란 것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롤링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 흔들림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화물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항. 원래 정상적으로 목적항이 아닌 곳이죠. 그곳에서 뭐 물품을 하역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자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하산, 낙뢰 이런 부분에 천재지변이죠. 사실 천재지변이었는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1982년 약관에 와서 담보위험으로 포함되어졌습니다. 자, 근인관계 손해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훼손 희생손해인데 공동훼손 비용손해 말고 희생손해죠. 이 공동훼손은 기본적으로 요코 엔터프 룰에 따라서 공동훼손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공동훼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나 그런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공동훼손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입은 멸실손상의 그 손실을 보험금을 일단 줍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당연히 보험자에게 대위권이 생겨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서 공동훼손과 관련된 사정이 모든 게 정산이 되고 이 정산으로 인해서 받는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살펴봤던 공동훼손도 알아야 될 것이고 대위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공동훼손과 관련돼서 희생이 있었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각출해가지고 분담금을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험회사가 먼저 나한테 보험금을 주고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가져가서 거기서 나오는 분담금은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투하가 있어요. 투하란 화물의 일부 또는 뭐 선박의 부속구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뭐 선박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1번의 공동훼손 희생손해와 2번의 투하가 달라야 되는 점은 이 어떤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행위가 공동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동훼손 희생손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단독의 안전을 위한 행위라면 투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갑판유실 ICCC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 하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가 바닷물에 이렇게 휩쓸려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ICC-A나 B로 들거나 아니면 ICC-C 조건에서는 ICC-C로 들고 JWOB의 특약을 부보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요거는 ICC-B와 ICC-C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해수물, 바닷물, 그 강물 이런 것들이 침해했을 때 ICC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B는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이 어떤 정해진 운송 도중에 운송 과정에 있는 어떤 보관 장소나 이런 경우에 거기서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강물이 들어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빗물에 의한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입은 손해 중에 바닷물, 호수물, 강물이 침범했을 때 입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뭐 습기가 있어가지고 하물이 젖었다든지 아니면 빗물이 들어가서 하물이 젖었다 같은 경우에는 ICC-B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ICC-A를 들거나 해야 됩니다. 자, 추락손, 사물의 선적 양화 작업을 하다가 개별 포장 단위가 추락해가지고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CC-A, B, C가 이야기하고 있는 담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나머지 신협의 적하약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는 공동훼손과 관련된 약관이 있고요. 이거는 ICC-A든 B든 C든 모두 동일한 내용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협회 적하약관의 쌍방과실 충돌 약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C-A, B, C가 담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표로 여러분들한테 16번 슬라이드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숙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면책약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가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담보위험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절대로 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지 않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면책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 면책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 4조에 있습니다. 그 4조에
일반 면책 사안에 해당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심지어 ICCA를 통해서 보험에 부보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4조에 있는 면책약관의 내용이 중요한데, 참고로 말하면 ICCA의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7가지고요. ICCB와 C의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8개의 항목입니다. 자, 일반 면책 약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을 들어놓고 자신의 화물에 해코지를 한다거나 선박에 뭐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화물을 파괴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이 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적인 멸실, 자연소모, 마모 이런 것들을 면책위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누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샌다는 얘기예요. 뭐 포도주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세어서 발생되는 손해. 그리고 통상적인 항해에서 곡물이나 기름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증발하거나 휘발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보험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소모, 만모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어떤 사고가 있어서 위험이 발생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화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면 너무 가혹한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상의 누손이든 중량의 멸실이든 자연소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면책 사유는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부적합입니다. 화물에 그 운송을 잘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보험자는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어떤 그 책임을 물어서 면책이 되는 것이고요. 고유의 하자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부패, 변질, 변색, 그러니까 뭐 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한유라고 하는 거는 습기입니다. 습기. 이게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까 선착냉이에 습기가 착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그리고 녹이라든지 곰팡이와 같은 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자연 발화하는 거. 그런 경우들이 보험자의 면책에 해당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지연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된 멸실손상 비용을 면책 위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던 담보위험 있죠. 담보위험. 담보위험으로 인해 어떤 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고 칩시다. 화재가 나서 그거를 해결하고 불을 끄고 하기 위해서 선박 운송이 지연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화재로 인해서 화물이 어떤 물리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지연으로 인해서 화물이 어떤 여러 가지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지연으로 두 번째 생긴 후자에 해당되는 지연으로 인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화재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로 인해서 화물의 어떤 뭐 전손이라든지 분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로 보상을 받으면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항해가 지연이 돼서 그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요 첫 번째 피보험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데 요게 원인이 돼서 지연이 발생했고 지연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그 내용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의 소유자의 어떤 도산이나 금전상의 채무불이행,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도산이나 금전상의 채무불이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사가 부도나는 경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항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게 사실 실제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이 부도가 났고 최종적으로 법인이 사라졌죠. 법인이 파산이 됐는데 청산됐는데 그때 요 조항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오프 더 레코드가 많아서 비대면 강의 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핵 분열입니다. 원자 핵 분열.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핵무기로 인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전쟁 위험 약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 어떤 자들의 불법행위. 이거는 피보험자의 불법행위가 아니고요. 제3자의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가 사보타지를 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 ICC-A는 보상 범위고요. ICC-B와 C는 보상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면책약관 제4조에 ICC-A의 경우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면책약관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ICC-A의 그 규정이 그렇잖아요. 면책약관에 있는 것을 제외한 일체 위험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ICC-A의 제4조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3자의 사보타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ICC-B와 C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제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책 위험에 해당이 되고 보험자가 보상해주지 않는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4조의 면책 위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ICC-A에만 해당되는 제3자의 불법 행위, 고의적 손상 파괴는 ICC-A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5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인데 불내항은 선박의 선박의 가망성, 내항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하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선박의 내향성과 가망성을 갖춰야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역할이 아니라 운송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내양 면책이 들어가 있고요. 피보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적합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 용구가 적절하게 됐느냐. 화물의 운송 용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뭐 제대로 사용이 됐느냐.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컨테이너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자가 있었다거나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이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전쟁 위험 면책입니다. 전쟁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혁명, 반역, 반란 이런 군사적 행위, 일체의 적대 행위 그리고 포획, 납포, 강류, 억지, 억류 이런 것들로 입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인데 다만 해적 위험은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어떤 거에서? ICC-A에서만. 그래서 ICC-A에서만 해적 위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ICC-A로 보험 부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CC-B와 C의 경우에는 해적 행위가 제외된다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ICC-B와 C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로 치면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ICC B와 C로 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해적 위험으로부터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전쟁 위험과 관련된 특약을 전쟁협회 약관을 사용을 해서 특약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7조입니다. 동맹파업 위험 면책 약관인데 동맹파업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협회 동맹파업 위험 약관에 특약으로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8조의 운송 약관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운송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운송 약관의 제1항, 제8조 1항에 이러한 보험자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험자의 그 보험기간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보험의 어떤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통상의 운송 과정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계속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자 책임이 끝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먼저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사유로 책임이 종료됩니다. 첫 번째, 하역 후 최종 목적지에서 화물이 인도되거나, 두 번째, 중간 지점에서 넘겨지거나, 아니면 화물이 보관되어지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선택을 한 경우,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60일이 경과했을 때,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먼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 책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해상 위험과 관련해서 협회 적하 약관이나 동맹파업 위험과 관련된 동맹파업 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 구간이 시기, 여기 시작되는 점에서부터 운송 과정 있는 동안 계속되고 끝나는 지점이 이 네 가지 사유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어떤 이벤트죠. 이벤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보험자의 책임이 끝난다는 것이고, 이 이벤트가 화물이 최종항에서 양육항에서 화물이 양화되고 나서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게 된다는 규정이 이 제8조 운송 약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협회 전쟁 약관의 경우에는 본선 적재 시부터 본선 양육 시까지를 보험자의 책임 구간으로 두어서 육상 운송 구간의 책임을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82년도의 신약관과 2009년도 개정약관의 차이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시작점 지점이 자체가 창고 안에서 화물이 움직여지는 구간도 보험자의 책임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협회 적하 약관에 대한 내용을 초반부를 살펴 봤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만성 장염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동영상 강의를 많이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동영상을 계속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보다 제가 좀 컨디션을 좀 회복을 하고 내용을 좀 뒤로 밀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범위 자체를 뒤로 미루는 거죠. 범위 자체를 좀 뒤로 밀어가지고 다음 주에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ICC A와 B와 C의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을 여기서 다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봐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신협회 적하약관 못한 거, 그리고 협회 적하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쟁 위험 약관, 도면 파워 약관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